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어제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1978년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기치로 내거는 노선 변경을 선언합니다. 그 뒤 40년 동안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중국은 한국보다도 작은 경제 규모가 지금은 미국과 맞먹거나 통계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앞서는 즉 GDP 계산에서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10% 성장, 복리 성장이죠, 이게. 을 4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요사이는 6%대로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도와 더불어 세계 1등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외환 보유고의 한 8배쯤 됩니다. 일본 외환 보유고의 3배쯤 됩니다. 세계 수출 1등입니다. 군사비 지출 세계에서 2등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지난 40년의 개혁 개방 노선이니까 대성공이죠. 가장 큰 성공이고 그 성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던 한국도 그 덕을 봤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 있을 때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대중 수출은 대일, 대미 수출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프론티어가 되었습니다. 옆에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은 도움받는 거는 덕이 되죠. 도움받는다기보다는 상부상조 서로가 덕을 받는 거죠. 더구나 시장 경제화했습니다. 중국이. 그러나 일당 독재는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은 개혁 개방은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각성이었고 중국은 개혁 개방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느 나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개혁 개방을 이끈 사람은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문화대혁명 때 2번 숙청이 되었다가 1976년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군부에서 모택동을 따르던 4인방, 무력을 10년간 주도했던 4인방을 잡아넣은 직후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막후 실력자로서 개혁 개방 노선을 이끌었습니다. 등소평이죠. 이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중국의 원래 실력대로 돌아갑니다. 중국은 청나라 시절에 세계 GDP가 세계 전체의 한 20% 내지 25% 대통합니다. 지금은 중국은 20%도 아직 되지 않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서기 16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를 지배하던 무갈 제국 1억 5천만 그리고 중국이 약 1억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무갈 제국은 당시에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합쳤습니다. 지금도 인도 인구를 과거에 무갈 제국 국경으로 하면 한 17억이 됩니다. 인도만으로도 한 10년 이내에 중국을 따라잡는 인구 대국이 됩니다. 인도가. 또 인도는 연령이 국민 평균 연령이 중국보다 훨씬 더 젊어요. 또 인도는 종교 때문에 인구 산하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인구가 1600만 명씩 늘어납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매년 하나씩 생기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자, 이제 인도 중국의 이 급팽창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곳곳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온실가스 문제로 나오고 자원 부족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중국은 지금 당당한 나라가 됐습니다. 당당한 나라가 됐는데 역사를 거슬러 들어 올라 보면은 참 중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시대를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을 보면서 우리가 무리를 많이 한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100년간의 치욕을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그 원한을 못 갚았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판도가 넓었던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여진족이 다스리던 청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지배해 본 적이 없는 몽골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뭡니까 신강 위구르 지역까지 점령을 해서 역사상 가장 큰 판도를 가졌는데 옹정제, 강희제, 걸륭제 이런 분들 태평성대를 한 150년 동안 지내다가 말기는 아주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시대가 바로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나중에는 뒤늦게 산업화를 한 근대화를 한 일본 이런 나라들로부터 차례로 능욕을 당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기점이 1840년의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은 참 그 발단부터가 중국으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죠. 그때 무역을 하는데 영국이 수입국, 대중 수입국이었어요. 수입국인데 당시에 은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계속 차를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차를 좋아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차를 많이 수입을 하고 은을 계속 지불하다 보니까 은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아편을 팝니다. 아편. 중국 그 저변층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아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임칙설한 사람이 아편을 단속합니다. 아편 거래하는 사람들 잡아 족치고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을 건 겁니다. 왜 아편 단속하느냐? 아니 세상에 아편 단속이 뭡니까? 요새로 말하면 마약 단속 아닙니까? 중국이 아편 단속한다고 중국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영국이 이겼어요. 청나라에. 그때부터 청의 고난의 시기가 100년 계속됩니다. 1840년에서 중국 공산당이 통일한 게 1949년 아닙니까? 딱 100년입니다. 109년이죠. 이 사이에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능욕하는 바가 됐습니다. 불란사하고 싸워도 또 지고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지고 청일전쟁에서 진 게 1894년에서 95년 아닙니까? 그것으로 한국의 운명이 또 달라지죠. 만주는 또 러시아 지배권으로 넘어가고 독일 사람들도 어느 한 지역 떼묻고 해가지고 뜯어먹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장개석이가 1927년 무렵에 북벌을 통해서 군벌들을 정리를 하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들고 그러니까 모택동이 지휘하는 공산당이 농촌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장개석을 괴롭히고 또 장개석은 그때 일본군하고 또 싸우는데 바빴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49년 모택동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또 수많은 천하 대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한 수십만 명 죽고 그다음에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이 정책 실패입니다. 모택동의 정책 실패인데 이걸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1965년에서 1976년 사이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것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등소평입니다. 등소평 노선이죠. 이광료 월간조선에서 이광료 수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1994년 무렵인데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이광열 수상은 아시아의 3대 인물을 누구로 보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세 사람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등소평, 또 한 사람은 일본의 민주화를 이끈 요시다. 세 번째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한국에 정치적 영향을 주니까 말 안 하겠다 했습니다.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20세기 아시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등소평, 박정희, 요시다. 뭐 이렇게 독특한 이광요의 인물관입니다. 이광요 씨는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드골, 처칠, 등소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국의 개혁개방에 이광요의 충고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광요는 아시다시피 이분이 객가 출신이에요. 객가. 중국에 객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쪽에 살다가 북방민족에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을 객가라고 하는데 등소평도 객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등소평과 이광요가 만나면 통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1878년 11월 개혁개방 선언하기 딱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 등소평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그 동남아시아를 방문했는데 이때 이광요 수상이 등소평 앞에다가 이 사람이 가래침을 잘 받는 사람이라서 재떨이하고 가래통을 갖다 놓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답니다. 등소평은 싱가포르를 보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싱가포르를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었군요. 축하합니다. 1920년에 내가 마르세유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 들렀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와보니 완전히 달라졌군요. 이렇게 찬사를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이광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귀화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에서 온 땅 없는 농민 출신이지만은 귀화는 관료와 작가들과 사상가들 그리고 그 많은 명석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쿠알라룸푸르, 방콕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보고 등소평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류 도시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삼류가 아니라 이류는 되는 거예요. 이류는 북경이나 상해보다도 훨씬 나았습니다. 등소평은 이광요와 헤어졌는데 이광요가 등소평을 배웅하러 이 비행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비행기를 타고 문을 닫는 걸 보고 옆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마도 등소평의 부하들이 지금 혼나고 있을 거야. 그동안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올렸다고 꾸중 듣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등소평이 돌아가고 나서는 싱가포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74살의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위대한 선택,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단시간에 먹고 살도록 해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인연도 있고 해서 이광요 씨는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중국 공산당 그 최고 간부들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조언도 하고 해서 미국의 이 엘리트들이 학자들이 이광요를 만나면 꼭 중국 사정에 대해서 묻고는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광요다. 이렇게 된 거죠.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교수 그레엄 앨리슨과 로버트 D. 블랙윌이라는 교수가 이광요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해서 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광요 Grand Master's Insights o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의 본질을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하는데 몇 토막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구매력을 무기로 삼아 이웃 나라들을
자신의 경제 시스템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나라들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중국의 인질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경제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 정치면에서도 군사력보다는 외교 정책을 앞세운다. 이광요는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절대로 미국이 떠나면 안 된다. 중국의 영향력을 카운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반드시 군사기지를 두고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광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약점은 문화,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끌어들여 동화시키는 능력의 부족이다. 중국이 싱가포르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삼지 않으면 외부 인재들을 데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보다 인구는 4배나 많은데도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하거나 토론하는 문화가 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없다. 여기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시장경제를 확대시키니까 정치체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복수정당 제도를 취하고 선거를 통해서 주석도 뽑고 할 것이다. 이광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꿈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려고 하면 무너질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안다. 중국에서 민주화 혁명 같은 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이다. 천안문 사태를 주동하였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1인 1표제에 의한 민주제도를 단연코 반대한다. 네. 그렇게 하면은 다당제에 의한 정쟁으로 안정이 무너질 것이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1920년, 30년대의 군벌 시대가 재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인 1표제를 중국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이광요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광요 씨는 그것을 1인 다표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가 실용적이라는 걸 전제로 중국이 잘못될 확률을 20% 정도로 본다. 20%. 상당히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얘기죠.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강한 지도자다. 그는 늘 웃는 얼굴이지만 강철 같은 영혼의 소유자이다. 나는 그를 넬슨 만델라급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시련을 많이 겪은 덕분에 굉장한 감정적 안정력이 있어 개인적 불행이나 고통으로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마지막으로 이광요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국은 중국으로 남기를 원할 뿐 서양의 명예회원이 되기를 거부한다. 중국은 그러나 독일과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영미권에 도전하였다가 실패한 경우를 연구하여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하면 질 것임을 잘 안다.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40년 혹은 50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들의 대전략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저는 이광요 씨의 이 전망이 정말 깊은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데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의 시계는 미국 사람들의 시계보다 천천히 돌아갑니다. 중국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자원과 역사의 무게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재앙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 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